안녕? 나는 7년차 엑셀러레이터야. 엑셀러레이터가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이 있던데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건 없다는 걸 나도 엑셀러레이터가 되고 나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그래도 능력만 된다면 돈도 많이 벌고 워라밸도 가능한 데다 경력이 중요한 직업이라 나이를 먹는 게 강점이 되는 정말 몇 안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 평생 직업으로 강추니까 끝까지 함 들어봐. 그리고 이건 내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참고만 해. 알겠지? 나도 원래는 다들 알만한 대기업에서 일했어.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회사에서 동기들보다 승진도 빨리 됐고 연봉도 그만큼 더 많이 받았지.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100세 시대라 70살이 넘어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이 좋은 회사는 60살 즈음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면 이 회사를 퇴직하고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 그러다가 한 모임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코치라는 일을 하는 분을 알게 되었는데 나도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코치라는 일에 흥미가 생겨서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코칭에 대해 공부하게 됐어. 코칭에 대해 좀 알게 되니까 재미로 직장 동료들을 코칭하기도 하고 지인들도 코칭을 하다 보니 경험도 쌓이고 그에 맞춰 공부도 했더니 코칭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어. 좀 자신이 붙으니까 인터넷을 검색해 다양한 모임에 참석해 아예 나를 코치라고 소개하기도 했고 모임에서 만난 분들을 코치로서 도와드리기도 하니까 더 코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더라. 물론 이때는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재밌어서 한 거라 코칭에 대한 대가는 정말 적었지. 근데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내가 대기업에서 했던 일이 전문 분야여서 이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도움될 만한 조언을 해줄 수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대기업을 다니면서 했던 일들, 그리고 내가 많이 아는 분야 등을 정리를 했고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에 대한 조언을 시작했어. 이게 내가 엑셀러레이터라는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야. 이후 엑셀러레이터를 하면서 내가 도와드린 기업들이 잘 성장하고 때로는 덕분에 잘 되었다는 감사 인사를 받기도 하는데 그러면 힘들다가도 엑셀러레이터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다들 궁금해하는 연봉을 말해보자면 신참 엑셀러레이터라면 연봉이 최소 7천 정도? 거기에 성과급이 있을 거라 노력한 만큼, 아는 만큼 돈은 더 벌 수가 있어. 나는 7년 차인데 롱런 하려면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프리랜서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연봉은 대기업 임원급 수준이고 거기에 성과급이 있어. 물론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엑셀러레이터들의 연봉은 뭐 알겠지? 이 정도 연봉이면 다들 엑셀러레이터가 되고 싶을 것 같은데 사실 엑셀러레이터를 전문적으로 채용하는 회사는 많지 않아. 그래서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고. 근데 언제든지 프리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역으로 엑셀러레이터가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거야. 엑셀러레이터가 되고 싶다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VC라고 부르는 벤처 캐피탈 회사에 취업해서 업무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 구직 사이트에 VC 채용 등의 검색어로 검색해보면 찾을 수 있어. 생초보라면 한국벤처투자협회의 교육을 받고 구직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암튼 VC에 취업 서류를 제출하면 면접 때 배경 지식이나 재무 관련 지식 등을 물어볼 수 있어. 특히 VC들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스타트업들을 잘 찾아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철학과 생각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본인이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기업을 도와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은지에 대해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VC에 취업한다면 처음 1, 2년은 정말 죽어라고 일해야 돼. 대학교 때보다 더 힘들고 많이 배워야 할걸? 엑셀러레이터에는 정년이 없어.
오히려 직업 특성상 기업들에 대해 자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터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찾는 곳도 많아지고 연봉도 더 높아지게 될 거야. 게다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앞으로 은퇴 후 창업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늘어날 거잖아. 이분들은 창업에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엑셀러레이터들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일은 더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지 않는 한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 엑셀러레이터는 나의 브랜딩이 진짜 중요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많은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임팩트 있게 알려야 나한테 의뢰가 들어오거든.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더더욱 중요해. 이런 스킬을 배우는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은 엑셀러레이팅을 잘하고 있는 분에게 부딪혀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관련 모임 등을 다니다가 그런 엑셀러레이터를 만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친분을 쌓아봐. 그게 인연이 되어 그분을 도우면서 일을 할 수 있게 제안을 해보는 거지. 원래 잘 나가는 엑셀러레이터들은 의뢰가 넘쳐서 바쁘거든. 네가 그분이 잘 모르는 분야에 특장점이 있다면 그분을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 그러다가 간단한 자문은 대신하면서 너의 커리어를 쌓아갈 수도 있고. 그런 유명한 엑셀러레이터와 같이 다니면 너도 알짜 인맥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물론 이런 엑셀러레이터들을 찾아서 함께 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야. 내 경험으로 이야기해준다면 나는 처음에는 블로그나 영상 등으로 내 생각을 계속 포스팅했어. 이렇게 내 생각이나 철학,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창업이나 사업 관련 이야기들에 대한 소개나 의견 제시 등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내 생각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엑셀러레이터들과의 인연도 만들 수 있었어. 무슨 일이든 똑같지만 처음부터 큰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브랜딩을 쌓고 나를 알리는 것에 집중해봐. 그러다 보면 너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점차 몸값도 올라가게 될 거야. 엑셀러레이터 하면 돈이랑 관련이 있어서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출신에 영어를 막 네이티브처럼 할 것 같지? 사실 학력이나 영어 능력 등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물론 네가 하려고 하는 분야가 해외 관련 사업이거나 하면 영어는 필수겠지? 오히려 네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잘 알릴 수 있어야 엑셀러레이터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너의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 네가 커뮤니케이션 조율과 정리를 잘한다면 기업의 조직 간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에 대한 효율성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할 수도 있어. 엑셀러레이터란 남을 돕는 직업이야. 다른 사람의 창업 아이템이나 사업 모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것이나 조심해야 하는 것들,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사업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잘 성장하게 하도록 돕는 사람이야. 사업의 성장 속도를 높여준다고 해서 자동차의 엑셀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해. 사업을 하다 보면 잘 진행이 안 되고 꽉 막힐 때가 있거든. 아니면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거나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이럴 때 엑셀러레이터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기업 운영자나 오너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도와주기도 해. 때로는 사업이 더 잘 성장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사업 등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창업이나 사업을 도우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해.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도와줄 기업의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트렌드에 맞게 조언할 수 있거든. 그렇다고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엑셀러레이터들은 정말로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 회사의 재무에 대해서 돕기도 하고 조직 관리나 채용, 인사, 무역, 제조 등 정말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
이 모든 것을 다 해내는 슈퍼맨도 있지만 재무면 재무, 인사면 인사, 사업 개발이면 사업 개발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하는 엑셀러레이터들도 많아. 나는 머릿속의 생각을 구체화해주고 모호한 사업 모델을 잘 정리하여 확장되어 나갈 수 있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링이라는 것을 주로 하고 있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엑셀러레이터가 되고 싶다면 본인이 무엇을 잘 하는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야. 그래야 내가 자신이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거든. 그렇게 내가 강한 분야를 찾았으면 요즘 트렌드는 어떤지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지식을 다시 정리해 보는 것이 첫 번째야. 엑셀러레이팅을 할 때는 기업에서 먼저 자기가 필요한 분야를 물어봐. 예를 들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묻는 거지. 이러한 요청들은 기업이 필요할 때 들어오는 거니까 일이 없을 때도 몰릴 때도 있어. 그래서 일이 몰리면 야근도 해야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고 관련 미팅도 계속해야 돼서 정신없이 바쁘지만 보통 엑셀러레이팅을 하기 전에는 스케줄을 확인해서 같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정하면 돼. 근데 한 번에 너무 여러 일을 맡아서 하다가 한 곳에 일정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곳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케줄 관리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 다 이렇게 일하는 데는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 근데 처음에는 실력 검증도 안 되어 있고 브랜딩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1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를 받는 경우가 많아. 너무 적은가? 그런데 실망하지는 마. 엑셀러레이터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고 컨설팅 건수도 많기 때문에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면 점점 몸값이 높아지고 한 회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몸값이 올라가게 돼. 아주 뛰어난 엑셀러레이터가 되면 큰 기업에서도 너를 부를 거고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많은 돈을 받게 돼. 게다가 엑셀러레이터로 유명해지면 대학이나 기업, 정부 기관 등 여러 곳에서 특강 요청도 많이 와. 나도 내 분야에서 전문가로 소문이 나서 다양한 곳에서 자문이나 심사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수입도 짭짤해. 그리고 이건 내 꿀팁인데 크몬 같은 재능 기부 사이트를 활용해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잘 참고하고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내가 언젠가 토크 콘서트 같은 걸 할까 생각 중이니까 크몬 같은데 잘 보고 있어봐. 나는 내가 일하고 싶을 때만 일을 하거든. 워라벨은 짱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여행을 가고 싶으면 미리 엑셀러레이팅 스케줄을 조정해서 일반 직장인들이 상상할 수 없이 길게 여행을 갈 수 있어. 근데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안 되냐고? 나는 강연이나 자문 등을 빼고도 엑셀러레이팅만으로도 일주일에 몇백만 원은 벌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이 없어. 그리고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 일을 해야 한다면 놀러 가서도 할 수 있어.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업은 남을 도와주면서 고수익을 올리면서 워라밸까지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 고객들은 몇 마디만 해보면 네가 실력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필요하고 현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해.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예의 있게, 그리고 차분하면서 엣지 있게 일을 해야 해. 엑셀러레이터들이 하는 일들은 금방 소문이 나거든. 마치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쉬울 거야. 어떤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비싼데도 줄 서 있잖아. 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 열심히 해서 몸값을 건당 5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한 달에 기본 700에서 800만 원 이상 버는 것이 가능할 거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전해봐. 작고미를 보고 엑셀러레이터가 됐다고 하면 내가 인류 엑셀러레이터가 되도록 도와줄게.